예, 김현의 현금 정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속 지난하게 지속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논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도 비 많이 옵니까? 조금 줄어든 옵니까? 것 같아요. 예, 아주 한참. 오시는데 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비가 옥수처럼 쏟아져서. 네. 내리는 비를 보면서 이 가을을 재촉하는 비구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상당히 좀 후텁지근했기 때문에 좀 시원하게 쓸어 내려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인사청문회 문제도 그렇지 않은가, 소나기가 좀 내려서 시원하게 좀 쓸려 내려갔으면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결국 9월 2일부터 이틀간으로 결정이 됐지요. 결과적으로 야권 주장대로 간 것 아니냐. 다시 말하면 이번 상황에서 주도권을 여당에서 야권에서 가져간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근데 뭐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인사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자진 사퇴, 뭐 임명 철회 이걸 주장을 계속 해왔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에서 조국 장관 내정자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를 11건을 했습니다. 동일 사건을 가지고 뭐 이곳저곳에서 뭐 시민사회단체라는 곳에서도 하고 뭐 이현주 의원도 하고 그래서 건수로는 11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한 5가지 정도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해서 조국 청문회를 없애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해명을 좀 들어야 되겠다라는 여론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일방적으로 뭐 주도해서 간다라고 보기에는 제가 볼 때 좀 무리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3일을 개최하자라고 주장을 했고 바른미래당은 이제 그 이틀을 얘기한 거고 했죠.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조건으로 이제 이틀로 이제 결론이 난 거기 때문에 뭐 어느 일방이 어느 일방에게 압도적으로 뭐 유리하게 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결국은 조국 장관 내정자도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서 본인이 지금 의혹을 해명하겠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는데 그 주장이 관철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어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가족 전체를 빼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배우자는 나오고 딸은 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는 딸의 의혹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은 빼면은 인사청문회 자체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콧 얘기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 일부 얘기를 들으면 딸을 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배우자라든지 이 가족들이 일부 나오는 것으로 절충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 입장은 어떤 겁니까? 그건 자유한국당의 주장이고요. 가족이 청문회 나온 전례 없습니다.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그거는 뭐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고요. 조국 장관 내정자 흔들기, 그다음에 조국 장관 내정자에 대한 망신 주기, 가짜 뉴스가 거의 99%이지 않았습니까? 해명 해소가 된 것도 끊임없이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마치 진실인 것처럼 하고 모욕을 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족을 청문회장에 끌어들인다는 얘기는 청문회 취지에 맞지도 않고요.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고 과연 그 사람이 그 장관으로서 역할을 해낼 수 있느냐. 라는 그런 인사청문회 기본 취지와 전혀 상관없이 가족 청문회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이 지금 그 내용을 주장할 게 아니라 경찰 소환에부터 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법위에 군림하는 자유한국당이 과연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흔들어서 뭔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총선 전략의 일환인데요.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도 고착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해박 놓고 방해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실은 좀 짜증을 내고 있죠. 네. 그렇군요. 이 청문회 문제는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 과거에 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라든지 그 이후에 여러 문제가 또 있었죠. 유사한 문제가. 결국 낙마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결전의 장, 공인된 저격의 장소,
이렇게까지도 표현이 되는데 지금 인사청문회를 인사청문회법 또는 지금처럼 이런 마구잡이식 인사청문회를 지향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고 있는 국회 노력도 상당히 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었죠? 아마 제가 볼 때 총선 전에는 뭐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차피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도 20% 박스권에 갇혀 있고, 예. 그리고 지금 대안을 내놓는 건 없지 않습니까? 무슨 경제가 폭망했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라고 하면은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평화 체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해서는 마치 문재인 정부의 잘못인 것처럼 떠들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한 것은 저희는 뭐 달게 받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사과드릴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지만 예. 지금 현재 펼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까지 이렇게 제대로 평가받기에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오죽 안 되니까 무슨 빅텐트를 쳐서 보수층이 다 결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정작 당사자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예. 뭐 직접 만나본 적도 없고 대화 나눈 적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계속 언론에 흘리기식 보도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실은 국정농단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을 안 한 집단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요. 예. 내년 총선에서는 이렇게 무능하고 그다음에 경제를 이렇게 좀 뭔가 변화를 꾀해서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 계속 방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라고 보고, 예. 적어도 이렇게 국정농단을 했던 세력들이 이 총선에서 심판을 받는 그런 총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된다라고 예. 보고요. 지금 이런 식의 정치를 정말 굉장히 좀 힘겹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정개특위 선거개혁안이 의결이 됐는데요. 이거를 뭐 날치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국회법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 그야말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3차례에 걸쳐서 소환장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불응하고 있는 이 점을 국민들이 매우 관심 있게 놓고 보고 있다. 검찰은 왜 비회기 중인데 소환 여부를 얘기를 안 하는지에 대해서도 매우 좀 불편하게 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한 명도 안 한 나왔습니다. 명도 안 나왔죠. 얼마 전에 탈당하신 손혜원 의원도 민주당 쪽에서는 나가셨는데 아직까지 한 명도 안 네, 나갔고요. 안 나왔어요. 지금 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문제 때문에 여러 중요한 이슈들이 상당히 좀 많이 묻히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 오늘 또 공교롭게도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부분 최종 판결이 3년 만에 나오는 날인데도 그렇죠. 지금 그것보다는 어제도 저희가 다룬 바가 있습니다만 국정농단은 지금 잊혀진 사건인가, 이런 좀 씁쓸한 맛도 절대 좀 그렇지 있습니다. 않죠. 정말 그거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정말 치욕적인 일이고, 오늘 경술국칠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시의 조례에 따라서 조기도 달고 예. 있는데요. 사실 지금 조국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모든 이슈를 덮어버리는 자유한국당의 저런 몰염치한 태도 때문에도 문제이지만, 제가 볼 때는 조국석이 오늘 입이 그치면 곧 인사청문회라고 얘기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야말로 비가 그친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이 조국 장관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많은 의혹들이 해소가 될 것이고요. 무리한 검찰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압수수색도 역시 국민들로부터 좀 심하지 않았나라는 비판이 되면 뭐 검찰도 좀 자성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부총장님께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시기 때문에 제가 진행을 하면서 드리는 질문이 다소 좀 거슬릴 수도 있다, 이런 양해를 좀 먼저 좀 네, 뭐 괜찮습니다. 네. 구하고 싶습니다. 이해찬 대표께서 어제 검찰 수사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얘기를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이다. 특히 이제 법무부와 사전에 어떤 그런 협조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고, 더군다나 야권에서 지금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는, 원포인트로 공격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바로 앞두고 검찰 수사, 강제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 이것이 맞느냐, 강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국당 야권 측에서는 이것이 바로
한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수사다. 어떻게 보면 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과거하고. 그렇죠. 되게 좀 그 정치 현안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해석이 되는데 예. 자유한국당이라고 그렇게 속편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해찬 대표가 얘기했던 배경은 전례가 없는 일 아닙니까? 물론 검찰총장에게 거는 기대가 많았던 것은 역시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제대로 수사를 하라는 거지 언론에게 압수수색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데 언론에게는 알려주는데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안 했다? 예. 맞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고 내부 규정에도 맞지 않은 일을 한 거죠. 두 번째는 또 TV조선이 그 병원장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파일을 찍어가지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럼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얘기를 해야죠. 예.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중립성을 운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세상이 달라졌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국민들이 거는 기대는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예. 누구에게도 다 적용이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국 장관 내정자에게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점이 많은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사청문회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공정하지 않은 거죠. 예.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전에 마치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는 죄인시 취급하는 것도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 대통령의 취지, 그다음에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이번에 검찰이 과연 지켰느냐라는 예. 점에서 검찰 스스로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검찰이 남용했다라는 얘기가 국민 사이에서 많이 있습니다. 검찰권을 남용했다. 그리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압수할 사안인가, 압수수색을 할 사안인가에 대한 판단도 정치권은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그 입시 전문가들에 의한 얘기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교수가 여러 차례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도 있는 거고, 부산 의학전문대학교에서는 그런 2013년도에 이미 이것은 개정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렇죠. 규정에 따라서 병원장이 집행이 소천 장학회라는 걸 만들어서 장학금을 줬다. 예. 학업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줬다라는 거고 불법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한영외고에 들어간 것도 그 시험을 봐서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대학 입시할 때도 시험을 보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마치 시험을 안 본 것처럼 마구잡이로 언론에 흘려서 언론이 보도하고 그것이 국민 가치를 높여놓고 압수수색이 정당하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예. 검찰이 제대로 했느냐에 대한 엄중한 문제 제기는 저는 당연히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도 그 무소불위의 권력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해찬 대표가 얘기하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지 않은 점, 그 다음에 언론에 흘리기식 보도를 해서 망신 주는 점, 이거는 검찰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얘기한 게 그 논두렁식의 네. 시즌 2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지점입니다. 예.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후보자와 함께 검찰개혁을 완성할 검찰 파트너로 지명이 돼서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당시에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때 가장 중요한 쟁점이 지금의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할 것이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임명장을 수여를 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이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를 했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의 실세 아닐까요?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볼 수 없습니까?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 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하겠다라고 얘기하셨죠. 예. 위법한 지시가 있을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살아있는 권력에 의한 비리인가요? 지금 조국 장관 내정자에게 지금 쏟아지는 각종 의혹이 살아있는 권력일 때 행사한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교수 시절에 딸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갔고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갔고 그다음에 대학에서 의전 전문대학을 간 거예요. 장학금인데요. 예. 살아있는 권력을 행사할 때라고 아주 정말 100번 양보해서라면 딱 하나지 않습니까? 200만 원의 장학금을 한 번 수여하고 한 번은 유급됐기 때문에 못 받은 거예요. 네. 살아있는 권력을 행사한다라면 유급을 시켰습니까? 아니죠.
권력을 행사했다라면 학교를 다니게 하는 게 권력 행사이겠죠. 위급을 했다는 예. 얘기는 정당하게 학점을 평가를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장학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 장학금인데 그것이 살아있는 권력을 행사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대통령이 얘기하는 성역 없는 수사,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입니다. 권력형 비리입니다. 조국 수석 시절에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습니까? 라는 점을 물어봐야 되는 거죠.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수석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본인이 몰랐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라고 이미 국민들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펀드를 사모펀드에 대한 얘기인데 그게 불법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검찰은 불법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강제 수사를 했고 그다음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을 과도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게 가면 검찰공화국이다라는 얘기 듣습니다. 저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감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다. 내지는 그 과거에 지금 문제가 됐던 의혹들이 살아있는 권력과 연관짓기는 너무 먼 예전의 일이다. 저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만 조 후보자의 지금 위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그 정신과 방향을 가장 잘 이해하는 그런 인사로 인식이 되고 있고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바로 이동을 했죠. 검찰 측 입장에서는 검찰을 지휘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수장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수장에 대한 수사를 바로 시작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잠재적인 살아있는 권력 또는 휴식기에 있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수사를 하겠다는 거죠. 예. 검찰의 입장은 그래서 한다는 거고 그리고 조국 장관 내정자도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강제 수사가 됐다고 해서 지금 모든 언론에서 마치 이 죄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예. 저도 기소를 당했고 피의자였습니다. 국회의원 시절에. 예, 무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요. 지금 이 상황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검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검찰도 좀 자중자애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인권을 유린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다는 것은 예.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상황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얘기하는 거고 공수처 도입을 얘기했던 거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도 지금 강제 수사를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한다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체포영장 청구를 해야죠. 예. 왜 안 합니까? 형평성이 안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내정자에 대해서 임명을 반대했던 여론이 높다가 이것이 좁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찬성했던 여론이 반대하는 여론과 많이 차이가 있다가 지금 이제 좁혀지고 찬성이 사실은 내정 당시에 48대 41 정도 여론이었다가 일주일 전, 한 열흘 전에 패널 조사로 된 거에서는 18대 유보가 34, 그 다음에 반대가 48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이 55 정도 되고, 찬성 여론이 39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53, 39 이렇게 돼서 18대 48, 30% 정도 차이 나던 것이 좁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많은 부분이 소명이 된다라면 임명을 찬성하는 여론이 예전처럼 회복이 될 거다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혹하게 지금 여론전이 펼쳐졌고 검찰의 이 압수수색도 너무 이례적이다. 이것이 무슨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검찰이요? 이렇게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탈탈 더 털어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소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이게 유죄냐?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그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검찰의 강제 수사다라고 보지만 검찰도 좀 이렇게 그 냉정하게 상황을 예.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알겠습니다. 또다시 피의 사실이 공표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공표가 일반화되었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 또 공표가 된다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 관련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이제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 현안이 지나치게 좀 부풀어 오르고 있다. 거의 팽창해서 터질 정도인데 어제 그제 조국 힘내세요라는 실시간 인터넷 검색 그리고 조국 사퇴하세요라는 실시간 검색 이게 실검전전이 있었죠. 이 일각에서는 이 조 후보자 지지자들과 그 반대자들의 온라인상 전쟁이었다. 그리고 양측을 이렇게 집결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먼저 청와대 게시판에 이제 임명 찬성, 임명 반대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50만 명 어제 기준으로 50만 명 대 27만 명 정도였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전에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라라는 이제 청원이 있었고요. 예. 반대로 민주당을 해체하라라는 청원인데 그때 굉장히 언론에서 관심 있게 보도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조국 힘내세요, 조국 사퇴하세요 해시태그가 이제 붙여져서 실검을 하고 있는데 조국 사퇴하세요는 특정 지역에 좀 한정되어 있다는 점 먼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하고 경기도. 근데 조국 힘내세요는 전국에 걸쳐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외국에서도 해외에서도 조국 힘내세요. 수원, 경기, 이렇게 광주, 서울 그렇죠. 해외에서도 지금 예. 이제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특정 시간이 지나면 조국 사퇴하세요는 이건 없어집니다. 실검에서. 그리고 이제 다시 아침이 되면 나타나는데 이건 뭔가 좀 작동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가짜 뉴스 아웃하고요. 그다음에 예. 한국 언론 사망. 오늘이 아마 실검 1, 2위가 이것으로 알고 예, 있는데요. 지금 3위에 올라 있군요. 예, 그래서 한국 언론이 사실은 200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 후 기자윤리 강령을 게재하면서 그렇습니다. 예, 사과까지 했던 거 기억합니다. 예. 지금 언론 이건 정말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예.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유 주지 않았습니다. 예. 이것이 언론의 자유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해야 되는 거죠.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컴퓨터에 있는 것을 찍어가지고 언론 보도한다? 이거 윤리 강령에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이거를 지적하는 언론 또한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가 어쩌면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언론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또한 높아질 거다. 국민들이 지켜준 언론입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 특히 KBS, MBC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저 박근혜 정부 때 탄압받을 때 얼마나 많은 힘을 실어줬습니까? 네. 그런 언론들이 왜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보수 언론도 이제는 좀 국민의 정서나 국민의 생각을 먼 발치에서 좀 쫓아오지 말고요. 좀 예. 자정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못 그러겠죠. 예. 보수 언론이 그렇게 되면 스스로의 기반 자체가 존립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 못할 텐데 네. 아마 제가 이제 언론 공보 쪽으로 오래 해왔기 때문에 보는 거지만 지금처럼 언론에 대한 분노 높았던 과거 군사 독재 시절하고 거의 비견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변호를 하거나 반론의 여지가 없군요. 예,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조국 후보자 사퇴론 한국당에서 계속 그것을 목표로 지금 가고 있고 이 조 후보자 적격 논란이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지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 이 자체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반전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론이 대통령 지지율이 한 3% 정도 이제 하락했다는 건데요. 앞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2, 3% 빠졌다가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짜 뉴스에 휘둘려서 국민 여론이 잠시 지지율 하락의 뭐 요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인사청문회를 경과하면 저는 그 부분은 조정 국면으로 갈 거라고 보고요. 네. 중요한 건 검찰 개혁인데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의 논의에 따르겠다라고 이미 얘기한 바 있기 때문에 예. 검찰 개혁이 보다 이번 기회에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현장 연결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과 함께했습니다.